네, 오늘은 이제 섹션 2.1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수렴하는 시퀀스의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에서는 이 컨버전 시퀀스의 중요한 이제 성질을 설명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운디드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퀀스 PN이 바운디드다, 이것의 정의는 어떤 양수 M이 존재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의 절대값입니다. PN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양수 M이 존재하면 우리가 PN이 바운디드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직선 상에 이 0을 중심으로 M과 마이너스 M이 있어서 이 구간 안에 모든 PN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 M은 N에 상관없는 상수여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N을 n분의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PN의 절대값은, 이게 양수니까 역시 n분의 1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n분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1이 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분의 1, 이 시퀀스는 바운디드 시퀀스, 즉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유계 수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수열이죠. 어떻게 보면 어퍼 바운드, 로우어 바운드가 있는 수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이 시퀀스를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똑같이 수직선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걸 이제 0을 기준으로 1, 2, 3 해서 계속 이렇게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시퀀스는 바운디드가 아닐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활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하기를 PN이 바운디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양수 M이 있어서 여기 있는 모든 자연수가 이 M을 넘어갈 수 없다.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M보다 작은 이 상수 M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모든 자연수가 이 M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요.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에 따르면 이 주어진 실수 M보다 더 큰 자연수가 항상 존재하고 그 자연수를 N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0이 M보다 크게 됩니다. 그런데 별 하나 이 조건에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M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 M보다 더 큰 자연수 N0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별 하나, 이 조건과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순이 생겼냐면 PN이 바운디드라고 한 데서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퀀스는 바운디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 CORM 2.1.10을 이제 스테이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결과인데요. 첫 번째는 PN이 수렴하면 이것의 극한은 유일하다는 사실을 오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PN이 수렴하면 이 PN은 앞서 이제 설명했던 그 개념 바운디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제 이 두 개를 증명할 건데요. 그 전에 이 두 번째 이 B번 이 스테이트먼트의 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PN이 바운디드이면 PN이 수렴하는가? 이건 사실은 false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너스 1의 n승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절대값을 해보면 항상 모든 n에 대해서 값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PN은 바운디드 시퀀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PN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번은 이쪽 방향만 성립하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제 이 두 내용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입니다. PN이 수렴이면 이것의 극한은 항상 유일하다. 이 A번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비슷한데요.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극한이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한이 유일하지 않다라고 일단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모순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이 유일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극한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N의 극한 P와 Q라고 하고요. P와 Q는 다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전을 짜보겠습니다. P가 여기 있다고 하고요. Q가 P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개 모두 다 극한이 되거든요. 그러면 N이 커지면 점점 P로도 모이고 Q로도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P의 적당한 이렇게 네이버우드를 잡아보고 Q의 적당한 네이버우드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두 개 겹치지 않도록 잡아볼게요. 그러면 N이 충분히 커지면 PN이 여기로도 다가가고 또 PN이 여기로도 이렇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n이 충분히 커지면 여기와 여기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그 수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P와 Q의 각각 네이버우드를 잡아보는데 겹치지 않도록 네이버우드를 잡으면 뭔가 모순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각각 길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겹치지 않으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사실은 P 빼기 Q의 크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P에서 Q 이 차이에 3분의 1만큼 잡으면 뭔가 모순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P와 Q가 다르기 때문에 P 빼기 Q의 크기는 일단 0보다 큽니다. 0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단 Pn이 P로 수렴한다는 것으로부터 여기에는 이제 임의의 양수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양수를 여기에다가 쓰면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Pn 빼기 P의 크기가 여기가 이제 임의의 양수니까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P 빼기 Q 절대값의 3분의 1만큼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만족하는 자연수 N1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Pn이 Q로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자연수 N2가 있어서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Pn 빼기 Q의 크기가 역시 이 값보다 작아지는 N2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작업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자연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N1과 N2가 있어요. 이때 N1과 N2의 맥시멈 둘 중에 더 큰 값을 선택할 겁니다. 그 값을 우리가 N0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N1, N2 중에서 더 큰 값을 N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N0은 N1보다도 크거나 같고 또 N0은 N2보다도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N이 N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잠깐 가정을 해보면 이 N0은 N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N은 N1보다 크거나 같고요. 비슷하게 N0은 N2보다도 크거나 같기 때문에 N은 N2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n이 n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술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절대값 P 빼기 Q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Pn을 뺐다 더했다 그렇게 하면 똑같고요. 이 부분에 이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활용하는 겁니다. P 빼기 Pn의 절대값 더하기 Pn 빼기 Q의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n이 n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이게 성립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게 성립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정했더니 요것과 요게 자동으로 나오고 요거면 이 두 개, 즉 우리가 두 개의 무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P 빼기 Pn, 이건 Pn 빼기 P와 같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무기로부터 이 첫 번째 식은 3분의 1의 절대값 P 빼기 Q보다 작다가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이 두 번째 무기로부터 역시 3분의 1 곱하기 P 빼기 Q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마술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2 곱하기 P 빼기 Q가 되니까요. 절대값 P 빼기 Q가 이 값보다 작다? 모순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모순이 생겼냐면 극한이 유일하지 않다라고 가정한 데서 생겼기 때문에 극한은 유일하다. 아까 조금 전에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자연수들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을 때는 맥시멈을 취해주면 이런 마술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계속 쓸 거니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렘마를 소개할까 합니다. 책에는 이렇게 렘마라고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개념은 우리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컨스턴트입니다. 제가 컨스턴트에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떤 A냐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엡실론보다 작은 컨스턴트라는 것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A는 사실은 0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 철학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A가 여기 컨스턴트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A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엡실론이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요. A가 이렇게 딱 고정된 양수가 있는데 엡실론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엡실론을 우리가 여기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이 값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이 A를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엡실론이 더 작아질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옮겨가니까 이 컨스턴트 A는 0밖에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A라는 것은 엡실론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a가 컨스턴트가 아니면 이것은 쉽게 우리가 이상한 현상을 찾을 수 있는데요. a 대신에 그냥 2분의 엡실론 이렇게 넣으면 항상 성립해요. 그런데 엡실론이 바뀌면 이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컨스턴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증명해 볼게요. 가정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결론이 a는 0이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부정하면 a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등식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엡실론 대신에 2분의 1 a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면 a가 2분의 1 a보다 작다. 이건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a는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a가 임의의 양수보다 작으면 이 a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렘마는 잘 기억하고 이제 두 번째 증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증명입니다. 역시 결론이 극한이 유일하다니까 이걸 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이 유일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supposed to contrary는 모순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시 두 개의 서로 다른 극한을 우리가 P와 Q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렘마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Pn이 P로 수렴하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 N1이 존재해서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pn 빼기 p의 크기가 이번에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implies는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pn이 q로 수렴하면 어떤 자연수 n2가 존재해서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pn 빼기 q의 크기를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연수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n0을 n1과 n2의 최대값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n0은 n1보다 크거나 같고 n0은 n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유는 아까와 같습니다. 그럼 이때 n이 n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면 아까와 비슷하게 절대값 p 빼기 q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pn을 빼고 더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활용하면 여기까지는 아까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값 p 빼기 pn은 여기에서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요. 마찬가지로 pn 빼기 q의 절대값은 역시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엡실론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즉 절대값 p 빼기 q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부등식은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거든요. 그런데 p 빼기 q의 절대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이죠. 앞에 렘마에서 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a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절대값 p 빼기 q는 n에 상관없는 상수인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렘마를 활용해 보면 p 빼기 q가 0이다. 즉 p는 q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p와 q는 서로 다른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증명, 두 번째 증명 우리가 앞으로 해석학 공부할 때 여러 번 쓸 증명이기 때문에 잘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B번 증명은 A번보다 훨씬 간단한데요. PN이 수렴하면 이 PN이 바운디드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PN의 극한을 P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작전 한번 짜볼게요. 잠깐 P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 근처로 이제 n이 크면 PN이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네이버후드를 그리면 이 안으로 PN이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면 적당한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PN이 모두 다 여기에 무한히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경을 우리가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데 편의상 1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N0보다 작은 인덱스, 즉 P1부터 PN0-1까지는 어디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별로 관심 없죠.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P 근처로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PN이 바운디드라 함은 이 0에서 무한히 가지 못하고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중요할 것 같고 이 값들의 최대값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생각하고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엡실론을 1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pn 빼기 p의 크기가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pn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요. pn 빼기 p 더하기 p 다시 이렇게 씁니다. 아까와 작전이 비슷한데요. 다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쓰면
Pn 빼기 P의 절대값 더하기 P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아까 그림은 P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P가 음수일 때를 고려해야 되니까 절대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는 우리가 Pn 빼기 P의 크기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으니까요. 이 오른쪽 값은 1 더하기 절대값 P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Pn의 절대값이 1 더하기 절대값 P를 넘어갈 수 없고요. P1부터 Pn0-1까지는 그냥 각각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줄게요. 그리고 Pn0부터는 무한히 많은 숫자가 나오겠지만 1 더하기 절대값 P로 하나로 이렇게 대체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 Pn이라는 것은 이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유한계니까 의미가 있고요. 이 전체 값을 우리가 대문자 m이라고 쓰면 절대값 P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상수값 m을 넘어갈 수 없는 이 양수 m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바로 Pn이 바운디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그 질문을 아마 할 겁니다. 왜 하필이면 1입니까? 그럴 텐데요.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뭐 2분의 1, 뭐 2 아니면 100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n에 상관없는 양수만 나오면 Pn이 바운디드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렴하는 Pn의 극한은 유일하다. 그리고 두 번째, Pn이 수렴이면 바운디드다. 이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이것만 쓴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